안녕하세요. 132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얘기 다 했던 내용입니다. 특파권 빵 프로짜리가 출원하거나 특허권 갖고 있는 경우가 3.3조 1원 본문 위반, 그 다음에 10%짜리가 혼자 출원하거나 특허권 갖고 있는 경우가 44조 위반. 특파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이 라인인 거고, 특파권은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취득을 하고 공동 발명했을 때에는 공유로 원시적으로 취득을 하고요. 다만 재산권이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전은 계약서 쓰고 이전도 할 수 있고요. 이걸 명시적 이전이라고 합니다. 명시적 승계라고, 승계하고 이전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적 승계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안 썼어도 준다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다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출원 전 이전과 출원 후 이전을 나눠서, 출원 전에는 계약서를 쓰거나 묵시적으로 주거나 하면은 이전되는 거고, 출원 후는 다릅니다. 출원 후는 계약서 쓰거나 묵시적에다가 플러스로 출원인 변경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이전하고 상속 일반 승계 제외,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상속, 기타, 일반 승계 제외. 이렇게. 이 내용 또 나온 겁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의지지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2번 출원 전 승계, 1번 대항 요건, 첫 번째 줄 출원 전에 승계하는 경우 밑에 줄 출원하면 대항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협의제 협의명령, 가번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밑에 줄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나번 첫 번째 줄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끝에 협의에서 정한 자에게만 승계 효력 발생. 밑에 줄 특허청장은 협의 결과 신고할 것을 명하고 만약에 신고가 되지 않은 협의 불성립으로 보며 밑에 줄 협의 불성립하면 권리 승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3번 출원 승계, 1번 효력 발생 요건, 첫 번째 줄 출원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 제외하고 밑에 줄 출원 변경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일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는 주체 없이 취지를 특허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승계는 출원인 변경 신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이전 효력은 나오지만 특허청에서는 제3자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빨리 좀 출원인 변경 신고해주면 안 될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133페이지. 그리고 도용생분들 오늘부터는 제가 책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책 페이지를 말씀 못 드렸었는데 페이지 수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반가로 1번 협의제 협의명령 가번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먼저 출원인 변경 신고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나번 첫 번째 줄 같은 날에 둘 이상 변경 신고가 있으면 밑에 줄 협의에서 정한 자에게만 신고 효력 발생한다. 끝에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해서 협의 결과 신고할 것을 명하고 신고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출원 변경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번 관련 쟁점은 판례강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34페이지 특허권 이전. 이것도 다 했습니다. 특파권, 특허권. 출원 전, 출원 후, 그 다음에 특허권. 그래서 이건 출원의 대항 요건. 이건 출원인 변경 신고와 효력 발생 요건. 이거는
특허권 이전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물론 이전하고 일반 승계 제외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일반 승계는 출연 변경 신고하거나 이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고 법조문에는 웬만하면 빨리 바꿔주면 안 되겠냐 이런 뉘앙스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조문 특강은 지금 이쪽 파트 다음 시간에 나가죠. 이거 참고로 서리포처. 설정, 이전의 예외, 포기,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서리포처. 거기서 이거죠. 이전. 2번 특허권 이전, 1번 의취지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유형 읽어보시면 되고 3번 절차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 효력 발생, 1번 특정 승계의 경우 첫 번째 줄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반가로 2번 일반 승계의 경우 첫 번째 줄 일반 승계하는 의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밑에 줄 다만 맨 마지막 줄 지체 없이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지체 없이 이전 등록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상 이 정도 느낌. 13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관련 쟁점에서 반가로 2번 청구항별 특허권 이전이 가능한지 이거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36페이지 공유. 이것도 다 했죠? 좀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공유하면은 이거 재산권 행사에 제한 있는 거, 그 다음에 절차에 제한 있는 거, 재산권 행사가 이전, 실시권, 질권, 여기 상습설반 승계 제외, 얘네들은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다. 이전, 실시권, 질권, 이걸 사용수익행위라고 정리했었죠. 걔네들은 공유자 동의 있어야 돼, 위나 옆으로 동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정이나 특허권, 정정이나 포기, 얘네들은 밑으로 동의 있어야 된다. 처분에 있는 그 얘기였습니다. 동의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절차는 출원, 존속기간 출원, 심판,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민사소송법적인 용어로서 고유 필수적으로 공동으로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혼자 하면 거절이고 혼자 하면 거절이고 혼자 하면 각하심결당할 수가 있어. 공유에 관한 맨날 나오는 쟁점. 여기다가 플러스 공유물 분할 가능하다. 이건 나중에 판례에서 배울 거. 이때 여기 라인 이전 실시권 질권 관련해서 특파권하고 특허권 나눈 다음에 이전, 상수설반 승계 제외, 실시권, 질권 공유자 동의 필요하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시권이란 말을 안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질권 법조문에 아예 못한다고 돼 있고 얘들은 다 공유자 동의 필요하고 이렇게 이건 뭐 전형적으로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특허법상 권리 공유. 2번 공유의 설립, 1번 공동발명. 첫 번째 줄, 2명 이상이 공동을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가로 2번 지분 승계 계약. 첫 번째 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로 기록되지만 옆에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밑줄만 쳐주세요. 이전하기로 한 계약은 명시적으로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나중에 판례 강에서 또 보강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법적 취급. 이거 우리 이미 다 근데 한 거 맞죠? 다 한 거죠? 제가 지금 조문 특강하고 너무 범위가 중복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실수해서 얘기하는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1번 공동출원, 반가로 1번 의취지, 세 번째 줄 위반 시 거절의 정보제공 직권적 힘사 특허 모의세. 그러니까 취소 사유 빼고 다 해당. 그 다음 반가로 2번은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괄호 2번 지분 양도 제한,
첫 번째 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괄호 3번은 절차 총칙에서 했었던 거니까 넘어갔고, 괄호 4번 거불심, 반가로 1번 고유필수적 공동심판. 첫 번째 줄, 심판 청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된다. 반가로 2번, 첫 번째 줄, 공유자 일부를 누락한 경우 청구인 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괄호, 청구인 추가할 때에는 동의받아야 된다. 이거 뭔지 알죠? 고유필수적으로 공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각하신결 당합니다. 각하신결 안 당하면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을 때는 청구를 집어넣을 때는 그 추가될 사람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받은 상태에서 청구를 집어넣어야 된다. 안 그러면 각하된다 이 소리. 5번 특허보험소송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줄 1인의 소재이가 허용된다. 이거는 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만 한다만 잘 정리하시면 돼.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다. 뭐 심플하게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특허청, 심판원. 특허청과 심판원 절차만 같이 해야 되고 나머지 절차는 혼자 해도 된다면 웬만하면 다 맞는 질문이에요. 판례 강의에서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2차 시험에 맨날 나오는 쟁점입니다. 138페이지 등록후 단계의 법적 취급. 가로 1번 자유실시. 반가로 1번 내용. 첫 번째 줄, 특별히 약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 실시할 수 있다. 이건 뭐 1% 지분짜리를 할지라도 마음대로 공장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서로 계약을 안 한 경우에 한해서 이거 뭐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지나가면서 나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반가로 2번 기간 대행설은 지나가시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조금 보강을 하겠습니다. 가로 2번 지분 양도 제한. 이거 방금 했던 거 특허권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실시권 질권 설정 제한. 첫 번째 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특허권에 대해서 전유실권 설정, 통실권 허락, 질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139페이지 4번 존속기간 출원. 첫 번째 줄,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된다. 맨 마지막 줄, 위반 시 거절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 5번 심판 청구 제한. 반가로 1번 고유필수 공동심판. 첫 번째 줄, 공유인 권리에 관해서 심판 청구할 때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된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 제도에 심판 청구할 때는 공유자 모두가 피청구인을 들어야, 청구인 피청구인 할 때는 다 들어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반가로 2번 보정.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공유자 일부를 누락한 경우 보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괄호. 피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청구인 추가할 때는 다만 동의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6번 특허법원 소송. 아까하고 똑같은데 반가로 2번. 두 번째 줄, 공유자 1인의 단독으로 신결 취소 소송 구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이전에 읽은 건 특허권에 관한 거고 지금 읽은 건 특허권에 관한 건데 똑같습니다. 뭐 특허권이건 특허권이건. 그래서 고유 필수로 공동해야 되는지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는 1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140페이지 침해 구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침해 구제가 이거예요. 다른 절차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꼭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판례 강의에서 보강을 할 겁니다. 8번 특허권 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9번 분할 청구. 반가로 1번. 이거 나중에 판례에서 할 건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대금 분할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민법상 공유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특허권은 성질상 현물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면 경매 넘겨서 대금 받은 다음에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눠줍니다. 대금 분할로 간다. 판례 강의에서 되게 자세하게 또 검토할 겁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 참고로 얘를 무권리자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익숙하죠. 얘를 공유자라고 합니다. 무권리자하고 공유자하고는 한 끗 차이였어. 빵프로나 10% 차이나 비슷한 뉘앙스여서 무권리자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공유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무권리하고 공유는. 그 다음 141페이지 직무발령. 저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줄도 안 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고사항서만 보시면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직무발명에 관한 것이 과거에는 특허법에 있었고 그래서 특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허법에서 빼버리고 발명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만든 그 첫 해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안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명진흥법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필기노트에서 정리한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는 대학 교수님 발명이 있는데 이거 아주 올드한 쟁점입니다.
옛날에는 대학 교수님께서 발명하신 걸 직무 발명으로 봐서 대학교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대학교가 못 가져가는, 그러니까 직무 발명이 아닌 건지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이 있자 요즘엔 산하전략단 대학교에서 모두 만들어갖고 산하전략단 소속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이미 교수님을. 그래서 교수님 만든 거는 다 산하전략단 동의받아야 돼요.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쟁점이 없어요. 근데 이 쟁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하전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수님께서 만든 발명은 교수님 혼자 다 먹는 거야? 아니면 대학교하고 좀 직무 발명 느낌으로 해갖고 대학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올드한 쟁점입니다. 이것도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럼 교재에 왜 넣어놨냐? 지금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1차나 2차나 나와서 넣는 거예요.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있지만 강약 조절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어서 150페이지 성립성. 여기는 전부 판례 문제여서 우리가 지금 정리할 게 없습니다. 파트 2 거절 이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서 같은 경우 우리 기본 강의 순서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기본 강의에서는 파트 1 전체 축제하고 파트 2 거절 이후하고 파트 3 추론 절차로 갔는데 여기는 중간에 추론 절차가 나오고 거절 이후가 양 측면이 샌드위치처럼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절 이후 조금 하다가 추론 절차 하다가 다시 거절이 온 거예요. 이게 추론인과 관련된 거, 기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특허로서의 보호 대상으로서 성립했을 것,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진선화, 신규성, 진보성, 선언, 확선, 그 다음에 각종 범위, 보정 범위, 분할 범위, 분리 범위, 변경 추론 범위. 이거 하기 전에 불특허 먼저. 공소장 수입에 대한 건강해칠 우려, 각종 범위, 오역, 조약 위반. 조약 위반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했습니다. 지금 성립성. 사람과 기재는 다 끝난 거고 성립성. 여기서부터 진도가 출발하는데 특허로서의 보호 대상은 자연법칙에 의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해야 됩니다. 고도는 실무에서 성립성을 보지 않고요. 고도하지 않은 진보성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좀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작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없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미국에서는 인간의 DNA 자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어떤 DN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옛날엔 특허를 주다가 요즘에는 그건 신의 창작물이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서 특허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한 건 특허를 주지만 신께서 만든 유전자가 그런 역할이었네? 이 정도 밝혀낸 걸로는 특허를 안 주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판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창작 여부가. 우리나라는 나오는 게 자연법칙을 이용했는지 기술적 사상인지 이 정도인데 자연법칙 이용했는지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컴퓨터 관련 발명이 있습니다. 이거 판례 강의에서 할 거예요.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쉽게 신께서 주신 광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컴퓨터 관련 발명의 메인이 되는 쟁점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신께서 주신 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약속체계예요. 매트리스라고 하죠. 이진법이라고 하는데 이진법은 좀 와닿지가 않고 플로우 차트라고 저는 표현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막 게임에서 커서 위를 누르면 점프하고 앞으로 하면 앞으로 이동하고 이런 플로우 차트. 그것은 광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거야 하는 논란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판례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요즘에 컴퓨터 관련 발명이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기, 전자 하시는 분들은 그거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논란이 있던 게 지금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는지 성립성을 어떻게 인정이 받게 됐는지를 판례 강의에서 그 논리 해석 과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기술적 사상은 기술이라는 것은 효과가 반복 재현되는 것을 말해요. 기술이 아니다의 대표적인 게 기능하고 미완성이 있는데 기능은 숙련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저마다 다르다. 그건 기술과 구분된다. 미완성은 저겁니다. 제가 기본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윤중이 커피 마시면 키 큰다고 해서 조윤중 커피 마시면 키가 컸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커피를 한번 마시면 키가 안 큰 거지. 알고 봤더니 커피가 키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100도씨 이상으로 추출했을 때 X성분이 나오는데 그 X성분이 키를 키운 거였습니다. 근데 조윤중이 말씀에 X성분이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 커피는 X성분이 없었던 거야. 이게 정확하게 키 크는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커피를 마실 때마다 키가 큰 경우가 있고 안 크는 경우가 나온 거지. 이걸 미완성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키 크는 효과가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태다. 이 미완성. 기능과 미완성이 있는데 기능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미완성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얘하고 얘하고 성립성에 위반이 되면 29조이랑 본문 위반으로 취급하고요. 얘는 거절료 정보제공 직권재심사 특허 무효사유 다 해당합니다. 취소사유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취소사유는 법조문 29조 36조로 써 있는데 그걸 만드신 특허청에서는 신진선항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취소사유는 여기서 명확하게 써놓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성립성 150페이지. 의의는 2차를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했습니다. 2차를 위해서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되고 2번 판단. 글쎄요. 이게 하도 올드한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 IPAT 검수도 갔다 왔죠. IPAT에서도 이런 시험 잘 안 내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이거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 약속 한 요 정도랑 그 다음 밑에 거 자연법칙 위배되는 것 이거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인위적 약속의 괄호 열고 게임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 규칙을 제가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플로우 차트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플로우 차트는 특허가 되지 않고요. 그 플로우 차트를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구현을 하면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서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립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이렇게 특허를 못 받는지 그 과정을 판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용. 이거 전부 판례인데 방가로 1번 두 번째 줄 끝에 청구항 전체로 판단한다. 전체로 판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례 강의에서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방가로 2번 비행 발명. 이거 판례 강의에서 맨날 할 건데 두 번째 줄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판례에서 보충하겠습니다. 3번 기술사상의 창작 1번 기술사상 4번 기능과 대비 제목만 그냥 밑줄 치시고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4번 반복 제형성 제목만 밑줄 치시고요. 자세한 건 판례 강의에서 다른 표현을 좀 볼 겁니다. 151페이지 방가로 2번 창작 시험 문제 안 나오고 4번 고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3번 위반시 법적 취급 1번 첫 번째 줄 끝에 거절료 정보 제공 직권재심사 무효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취소 사유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교재에다 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발명의 완성. 이거 저 아까 미완성 발명에 대해서 다시 목 찾아봐서 자세하게 하는 건데요. 미완성 발명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뽑아서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내용들은 판례에서 다시 할 거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발명 완성 여부의 판단 이런 것들 다 판례에서 보충하겠습니다. 152페이지. 3번 미완성 발명 법적 취급. 미완성 발명 법적 취급도 전부 판례에서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발명의 정의 규정의 장단점. 이거는 옛날에 2차 시험 출제 예상 쟁점이어서 집어넣은 거고 요즘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게 왜 튀어나왔냐면 발명의 정의 규정의 자연법칙을 꼭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 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논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법칙이라는 게 신체적인 광물을 이용하라는 소리인데 프로그램은 신체적인 광물을 이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우 차트일 뿐이지. 그래서 현대 시대 흐름을 미반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발명을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참고로 전제 조건 하나 더 있는데 발명의 정의는 정말 옛날에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옛날의 산업시대를 반영한 정의 규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면 현재의 산업시대가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가 단점. 그 다음에 장점은 정의 규정이 만약에 없어봐라. 니도 특허 달라 그러고 니도 특허 달라 그러고 니도 특허 달라 그러고 그 아주 난장판 된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법이라는 게 난장판 안 되려고 하는 건 이게 장점. 그 장단점을 설파하는 그런 문제. 이게 2차 논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냐? 없어야 될 것 같냐? 견해를 얘기해봐. 그런 뉘앙스인데 요즘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154페이지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고 155페이지는 그 지금은 못 외우고요. 표 이거 그냥 익숙하게 그런 쟁점이 있다 정도만 잡아두시죠. 판례 강의에서 다 자세하게 할 내용이지만 전부 판례 내용이어서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155페이지 표는. 됐어요. 156페이지. 이거 오늘 외워야지.
여기 기술적사상 같은 경우는 유체물이 물건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 발명도 외형의 특징이 있는 거와 없는 거 다 포함. 외형의 특징 없는 거에 대표적인 게 물질 이런 거 얘기해요. 이거 다 되고 그 다음에 유체물이 아닌 거. 유체물이 아닌 게 유체물로 인간이 어떤 액치를 하는 거. 이걸 말하거든. 그걸 방법 발명이라고 해요. 유체물로 유체물을 사용해서 효과를 하는 거. 이걸 방법 발명이라고 하고 유체물을 만드는 거. 이걸 제조 방법 발명이라고 하고. 물건과 방법. 방법도 사용 방법이 있고 제조 방법이 있고.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축가분들도 변리사 시험 많이 하시거든요. 건축가분들이 나중에 업계에 하면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공사 방법. 이런 게 현재 있는 유체물을 갖다가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사 효과를 내올 수 있는지, 뭐 소음이 덜하는 공법, 공사 공법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아주 특히나 소음 관련된 거 특허처럼 많이 해요. 특허에서는 이게 다 기술적사상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 얘 같은 경우 남들은 모방 못하게 막아주면 분명히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특허의 요건인 고도성을 인정하기에는 좀 모자른 것 같아. 그래서 어중간해서 새로운 제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실용신안 오늘 배우죠. 고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보하다는 걸 뜻하고요. 진보하다는 것은 예측 불가 효과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삶을 살아오다 보면 뭐야 그렇게 하면 그 효과 있겠네. 다 예측이 되거든. 대표적인 게 제가 돋보기 달린 손톱깎이라고 했어요. 손톱깎이에 돋보기 달면은 깎을 때 보기 편하겠네. 다 예측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런 제품을 내지 않았는데 그 제품을 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삶의 질을 개선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거 모방을 막아야 이런 거 또 내지 않겠냐. 의욕 고취하지 않겠냐. 새롭게 제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고안, 실용신안입니다.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은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가 빠져 있고요. 이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면 개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토끼 귀 튀겨 나오는 거 국회에서 자꾸 야 이거 대단한 위상을 올린 건데 이게 왜 권리를 못 받아갖고 그 돈도 못 벌게 하는 거야. 다시 해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실용신안조차도 더 요건을 낮춰서 다 등록될 수 있게 그걸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시행은 안 되고 지금은 이 정도 자기차. 그리고 이 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은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만 보호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고 해요. 형상구조조합. 조합이 그 돋보기에다 손톱깎이 다는 거 그런 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조문 특강에서 우리 이미 끝났는데 여기 고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만 보호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 제한 없이 보호 대상 된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 의해서 규정들이 다 달라졌고 하나 더 플러스하는 건 여기다가 얘는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만 있지 외국에는 없어요. 이렇게 고도성 차이 있다, 외국에 없는 제도다, 보호 대상이 차이가 있다. 이걸로 규정들이 다르다고 했어. 카테고리 자꾸 외우면 또 편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조문자로 외우게 하는 경우가 있고 조문특강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카테고리 자꾸 외우게 하는 경우가 있고 개수를 자꾸 외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에 따라서 그냥 노하우상 합리적인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카테고리 자꾸 외우면 편해요. 그거 외워봅시다. 158페이지 표 이거 외워야 됩니다. 특허는 물건, 방법, 제법 다 되는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 그러니까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만 됩니다. 성립요건, 특허는 고도성이 필요한데 실용신안 고도성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진보성, 특허는 쉽게 못하면 진보성, 실용신안 극히 쉽게 못하면 진보성 인정하고 이거 오늘 제가 2차 강의하면서 2차 GS 수업이라고 있어요. 답안지 쓰는 수업. 거기서도 출제하고 온 건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구체적으로 특허에서는 예측 불가 효과 있는지로 보고요. 예측 불가 효과 없으면 쉽게 못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지 반대지. 예측 불가 효과 있으면 쉽게 못 만든다. 실용신안에서는 예측이 되냐 안 되냐로 안 가고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게 있냐 없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극히 쉬운지의 구체적 운용 수단입니다. 판례에서의 운용 수단. 판례 강의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록 사유. 이건 대상의 차이점에 의해서 나온 건데 외형의 특징이 있는 애들은 전부 이 규정 들어가 있습니다. 존엄성 훼손 우려 때문에 국기훈장과 동일 유사한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지금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처로. 그러면서 지금 문체부에서 갖고 있는 그 저작권 등록을 특허청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 이거예요. 변리사가 다 하는 거니까 특허청에서 다 하는 게 맞다. 이거 저작권 하나 더 오면은 청으로서는 좀 그러니까 처로 바꿔달라.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허청에 뭐가 있냐면 실용신은 디자인, 저작이 다 있게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변리사 하면서 업무하시면 알겠지만 좀 유사성이 있어요. 다 디자인이거든요. 외형에 관한 거예요. 물론 저작이란 건 뭐 노래도 있긴 하지만 실용신안도 외형, 디자인도 외형, 저작도 외형. 지금 실용신안 등록 요건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디자인하고 저작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외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미제출하면 반려. 이거 맨날 시험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심사 대상에서 얘는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특허에서 1호 녹색 기술이라는 게 CO2 저감하고 공해 방지인데 CO2 저감은 외형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해서 빠져 있어요. 특허는 녹색 기술, 실용신은 공해 방지. 녹색 기술은 공해 방지 플러스 CO2 저감 다 포괄하는 개념. 이렇게. 그 다음에 특허에서 2번 4차 산업은 이거 외형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해서 실용신하는 우선 심사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존속기간 연장돼도 그 허가 등은 약, 농약, 그 다음에 약에 이용되는 마약 얘네들만 보호 대상인데 얘네들은 외형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은 없고요. 그 다음에 효력 제한. 그 약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님 조쟁이 특허권 효력 제한 이거 규정 없습니다. 간접침해 방법이나 물질에 관한 규정 없고 생산방법 추진 규정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호 대상이 달라서 나온 차이점들. 그 다음에 PCT 도면 하나 더. PCT 도면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문특강에서 했었죠. 국제특허 출원할 때 이거 이제 익숙하신가요? 국제 출원 중에서 한국이 지정국에 포함되어 있는 걸 국제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할 때 와이포에서 주관하는 거고 PCT법에 따르는데 여기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특허로 가야 돼 이거는. 특허로 시작을 해. 특허로 시작할 때에는 출원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명서서는 말 안 쓴다 그랬어요. 발명설명 청구 범위. 도면이 필요하면 내고 필요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이포 PCT에서는 의학서 이러면서 수수료. 근데 이게 파트 1 단계 거치고 파트 2 심사 단계 거쳐서 파트 3 진입을 할 때 우리나라나 일본을 진입할 때에는 좀 더 이점이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너 특허로 갈래? 실용으로 갈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때 실용으로 진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해서 도면을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PT 출원할 땐 도면을 요구하지 않아서 도면을 안 제출했으면 우리나라에 올 거면 도면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일까지 이 기준일이 다른 말로 번영후 확정일 다른 말로 진입 완료일이라고 했습니다. 조문특강에서 계속 반복 많이 했어요. 이 진입이 완료되면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대한민국 특허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파트 3 단계는 우리가 경계라고 하거든요. PCT의 끝점, 대한민국 특허법의 끝점. 여기는 좀 짬뽕돼 있다 이런 느낌이고. 우리나라 완전 들어오면 도면이 있어야 돼. 완전 들어오기 전까지 도면 내라고 해요. 기준까지 안 내면 여기서 도면 제출하고 보정 명령 날라가고
끝까지 안 내면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실용신안 출원할 때 도면을 미첨부하면 얘는 보정명령 안 줍니다. 여기는 반려유 통지합니다. 반려유 통지와 보정명령 차이점은 수정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수정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기는 수정 기회 주지 않으면서 여기는 수정 기회 왜 주냐.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특강에서도 하고 기본 강의에서도 있었지만 얘는 PCT 거쳐서 들어온 애인데 PCT에서는 도면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좀 봐줘야 된다. 이런 걸 뭐 역차별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국 애들보다 외국 애들을 더 도와주는 건데? 뭐 그런 어쩔 수 없다. 159페이지 PC 두문 제출. 신용신안법 36조 1항 기준일까지 도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2항 도면 미제출하면 제출 명령가고 이걸 제가 보정명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3항 끝까지 미제출하면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게 국내 출원에서 도면 미제출하고 취급이 다르다. 국내 출원에서 도면 미제출은 159페이지 제일 표 위에 바로 반려했거든요. 여기까지 보호대상의 상위점으로 인해서 나온 규정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고도성이 덜 떨어져서 나온 규정들 그 진보성 아까 했고요. 진보성 요건이 다르고 이어서 존속기간 20년, 10년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외국에는 없는 제도다 해서 나온 거 우선심사 대상 우선심사 대상에서 159페이지에 3번 특허협력 조약에 따라 국제조사 수행한 경우 4번 외국 특허청장과 합의한 경우 이게 국제적인 얘기죠. 3번이 PCT 얘기고 4번이 외국하고 협의한 건데 이런 외국자 들어가면은 실용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문이 없다. 그 다음에 5번 타법의 우선심사 대상 이런 것도 좀 그 실용신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얘네들은 시험 문제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와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표현한 겁니다. 먼저 침해죄. 침해죄가 원래 특허법하고 실용신안법 둘 다 친고죄였습니다. 근데 특허법 같은 경우 반의사불법죄로 개정을 했는데 실용신안법을 건들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제 추측인데 공개 강의에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실용신안법 전면 개정 준비하고 있어서 안 건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실용신안하고 특허하고 차이점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침해죄 처벌의 기준점에 대해서. 하지만 시험 문제는 현행법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차이점을 해서 외워두시죠. 실용신안법은 친고죄, 특허법은 반의사불법죄. 실용신안법은 아직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법죄로 개정하는 게 안 되어 있다. 그 다음 몰수. 이것은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달라진 거지 둘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기출문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침해죄가 조성이 되면 그 검찰에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걸 몰수라고 합니다. 그 뺏어간 거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미안한데 그거 나 주면 안 되냐고 국가가 다 줘버려요. 그걸 교부라고 하는데 특허에는 조문이 특허권자가 청구하면 교부를 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용신안에서는 실용신안권자가 청구하면 교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말미가 뭔가 다른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차이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걸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조금 그런 게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침해죄 몰수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성립성과 실용신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이 표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절차 청취에서도 했었습니다. 얘는 이거 틀려봐라 하면서 장난치기 문제로 나옵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는 거. 쟤네자, 저희자. 한국 사람이어도 제외자면 5조 206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관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조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25조는 한국 사람은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특허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면서 제외자면서 비동맹국이어야지 특허 주지 않습니다. 25조가 가려면 외국인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규정 적용의 차이가 있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내국인, 외국인 차이점. 일단 제외자들은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제외자들은. 제외자를 이제 문제 삼고 싶은데 제외자를 문제 삼을 때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는 게 25조밖에 없다. 이거. 그 다음엔 이거. 얘하고 얘 이렇게 두 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은 출원인과 관련된 거절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한 거 25조.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서 비동맹국 애들은 특허권 안 주고 33조이랑 보면 특허권 0%짜리 44조 특허권 10%짜리 33조이랑 단서 특허청 심판원 직원 이들이 출원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행규칙 11조 1항 11호에 그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 자가 절차를 반려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권리가 없다가 얘는 특허권 못 받잖아요. 얘네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거절 이유와 방식 요건은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얘네들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반려되지 않는다. 얘네들 문제가 있는 것은 출원서는 수리되는데 거절 결정된다. 그 문제 시험문제는. 25조 위반되면 반려된다. 틀린 지문 찾아내주면 된다는 소리야. 33조 1항 본문 위반되면 반려된다. 틀린 지문 찾아내주면 된다. 그들은 출원한다 하더라도 출원서는 수리되되 거절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분 문제. 반려 사유와 거절 이유 구분 문제. 그럼 저기 있는 시행규칙 11조 1항 11호는 뭔데요? 저거는 우리 절차에서 주체이관서면 정리했었죠? 어떤 절차 밟을 때 주체이관서면 주체 정리했었잖아요. 그 주체가 아니야. 엉뚱한 사람이 왔을 때. 네가 뭔데 그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랬을 때 시행규칙 11조 1항 11호. 161페이지. 1번 특허성 권리 능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외국인의 권리 능력 1번 25조 반가로 1번 제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로마자 1번, 2번, 3번 있는데 이거를 그냥 쭉 묶어서 비동맹국인 경우 이렇게 외워버리시죠. 비동맹국인 경우 끝에 저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반가로 2번 넘어가고요. 괄호 2번 위반시 법적 취득 첫 번째 줄 거절의 정보 제공 직권진짜 특허 무효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25조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이 출원한 경우 방식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지문 잘 찾아내시고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서 비동맹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우리나라에 출원한 경우 반려된다. 바로 틀린 지문 찾아내시는 소리입니다. 3번 민법상 권리 능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고요. 162페이지 구체적 내용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거의 맨 마지막에 반가로 3번 국가 권리 능력 해서 옛날에 이게 1차 기출인가 어딘가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국가가 권리 능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건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대학이 대학교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냐 하면서 아쉬운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그 서울대학교인가 거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출원인이 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법 시험 문제라고 보면 좀 어려운데 조금 그런 문제가 출제되죠. 이제 절대 안 나올 거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국가 넘어갑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무슨 파트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이거 또 나왔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저것만 밑줄 쳐볼까요? 164페이지 4번 관련 문제 1번 특허청 직원 첫 번째 줄 특허청 직원 및 심판원 직원은 두 번째 줄 끝에 상속이나 유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밑에 줄 위반 시 거절의 정보 제공 직권에서 특허 무효 사유였다. 이것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168페이지 표 외우시고 169페이지의 표 외우세요. 169페이지의 표가 이거 조문특강 서브집하고 다르게 좋은 번호로만 써 있는데 이 내용들입니다. 이거 특파권 특허권 구분한 거 여기 특파권 특허권 구분한 거 이런 내용 여기 특파권 특허권 구분한 거 이 내용들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조문특강 서브집을 별리사스쿨 홈페이지하고 카톡방에 다 올렸습니다.
거기 그 조문특강 서브집으로 보셔도 돼요. 서브집 표모음이라고 제일 뒤에 있는데 거기는 중문번호로 안 놓고 말로써 풀이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공동추론 다 했었던 거니까 넘어가고 172페이지 산업성 이용 가능성. 이거는 판례에서 할 거지 지금 조문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산업성 이용 가능성은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끝에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하고 칠판 다 써서 잠깐 꺼놨다 가야겠습니다. 산업성 이용 가능성은 판례 두 개 배울 겁니다. 하나가 의료행위. 의사의 의료행위는 산업성 이용 가능성 인정하지 않아서 특허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특허 주기 시작하면 진료비 너무 비싸져 갖고 나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 치료받지 못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특허 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산업성 이용 가능성 할 때 이용 가능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가능성이라고 해서 미래형 문장을 쓰고 있는데 이 미래가 무엇을 얘기하는 미래인지 판례 강의에서 할 거예요. 챕터만 알아두시죠. 의료행위하고 가능성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네, 170페이지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173페이지 거기 경제성 유무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건 X해도 돼요. 이건 판례 강의에서도 안 할 겁니다. 3번 위반시 법적 취급 첫 번째 줄 거주를 정보제공 직권에서 무효세요. 여기도 취소 사유는 제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행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판례 강의에서 이제 할 겁니다. 한번 그냥 큰 틀에서 보시고 175페이지 이거 다 판례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거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그 제약 분야 사건은 웬만하면 제가 다 참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다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 177페이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신규성부터는 칠판 한번 지우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